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다라는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진웅 검사 건입니다. 정진웅 검사는 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했을까? 아직도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 보시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만약에 항소한다면 2심 판결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1심은 유죄.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 정진웅 검사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했다라는 혐의. 1심에선 그 혐의 유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물리력을 행사했다. 휴대전화 확보 위에 팔을 뻗고 피해자 몸을 눌러 몸이 겹친 채로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은 폭행이다. 증거인멸 시도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폭행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판부가 1심을 가했습니다. 정진웅 검사가 법정에서 나오는 장면 저희가 촬영했는데 취재했는데 입장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까요? 사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아껴오셨는데 선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동훈 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시나요? 오늘 유죄 판결 나왔는데 한 말씀 없으세요? 정익준 변호사님, 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죠. 독직 폭행 혐의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행은 폭행인데 누가 폭행을 했느냐. 검사나 경찰같이 무서운 분들이 폭행을 하면 그럼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검사나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에 변호사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경찰서장 만나 뵀더니 그분 하는 말이 우리는 과학수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몽둥이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예. 요것만 있으면 과학수사가 된대요. 왜냐하면 매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자백만 받고 증거 있다. 이것만 있으면 뭐 다 범죄 혐의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때리면서 하니까 그게 과학수사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 옛적. 옛날 호랑이 담배 옛적. 피던 시절이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말씀드립니다. 검사들이 피의자들 불러놓고 특히 이제 뭐 나쁜 뭐 강간이나 이런 행위를 한 애들은 심지어 검사가 직접 때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다가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에 서울지검의 강력부 검사가 조폭을 때려가지고 죽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경우보다 훨씬 나쁘니까 가중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독직 폭행이라는 말은 사실 형법에 나와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니고 예. 그냥 우리가 직을 그 오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형법 규정은 이렇게 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되는데 특가법에 의하면은 이게 1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형법과 특가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형법은 상해가 없었을 때, 특가법은 상해가 있을 때는 무조건 1년부터 30년까지의 징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저 판결문 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때 전치 3주에 그 상해가 있었다라고 그 진단서를 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위조가 되거나 꾸며진 게 아니니까 상해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진웅 차장이 법정 구속되거나 적어도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 선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집행유예가 나와갖고 뭐 징역도 4개월밖에 안 나왔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상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겠다. 상해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라서 저 부분이 오히려 지금 유무죄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항소심 가서는 과연 이 상해가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게 논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죄는 당연하다. 당연하죠. 때렸지 않습니까? 때려가지고 그 맞은 사람이 내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정진웅 차장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막 링겔 맞고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런 쇼를 갖다가 할 사람은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까지 그렇게 하면 검찰이 뭐 이런 표현 뭐하지만 뭐가 팔려가지고 그렇게까지 내가 참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맞아가지고 상해를 입은 거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익진 변호사의 의견이었고, 자 이제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심 판결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고요. 정준웅 검사는 이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라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심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건데, 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제가 묻고 싶은 건 1심 판결에 따르면 정준웅 검사가 무리한 폭행까지 해가며 저 수사를 벌여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 수사는 아시다시피 정준웅 검사는 신라젠 취재 의혹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리한 수사였다. 네. 라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진웅 차장은 저런 독직 폭행까지 그때 당시에 벌였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독직 폭행을 했고 저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과거의 지검장이고 고검장으로 이 자리를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됐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징계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무 정지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 점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상식과는 별개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당시 저 때에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도 영전 조치를 취했던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던 시절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 이 언론과 그리고 국회의 출석 과정 속에서도 신라젠 취재 의혹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고요. 이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금 전에 인터뷰 장면에서 본 것처럼 국민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 한마디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법과 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어디서부터 훼손됐는지는 저는 보다 더 분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법 위에 국민의 상식이 있고 이 상식을 지키기 위한 원칙적인 노력들을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그 결기, 이런 모습들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분명한 판단이 나고 났을 때 직무정지, 징계 절차 등 이런 얘기들을 왜 박범계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이 언급했었던 것처럼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준웅 검사의 직무 배제를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검사를 질타한 바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